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나았을까요? 남자친구는 제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무슨 발표 자료처럼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얼굴이 A급이다. 이 친구는 다니는 회사가 좋다던가. 또 다른 한 친구는 얼굴은 예쁘지만 조금 싸 보이고 직업도 별로다 등등. 제 친구들을 외모, 학벌, 직업 등등 해서 자기가 뭐라고 제 친구들을 등급을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 주변 여러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기도 했었고, 평소에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친구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제 친구들에 대해서 학교나 직업 같은 기본적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확실히 이런 짓을 한 의도가 뭔지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오해나 의심만으로 경솔하게 파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추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곧 화장실에서 남자친구가 돌아왔고 저는 솔직하게 몰래 노트북을 살펴본 것부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예상과 달리 놀라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내 친구들을 분류하고 정리해 놓았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번에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자기는 우리 결혼식에 수준 있고 교양 있는 여성분들만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묻자 자기가 결혼식에 초대한 하객들은 대부분 다 돈이 많고 학벌도 좋은데 그런 친구들에게 걸맞는 여자들을 보여줘야지. 훗날 우리가 그 덕을 좀 보지 않겠냐고 오히려 저에게 대묻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니라고 믿었던 내 남자친구가 정말 정신이 썩어빠진 인간이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내 친구들이 무슨 한우도 아니고 등급 매겨서 장사를 하려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화를 내고 있는데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저한테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있냐며 위화해 하더라고요.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주변에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은 이참에 하나둘씩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실망감이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애써 설명할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 믿었는데 정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가진 것 뭣도 없으면서 허세만 가득한 거는 집안 유전인가 보다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가 점수 매겨놓은 내 친구들보다 잘난 점이 뭐가 있냐고 어디 한번 스스로한테도 등급을 매겨보라고 당장 학벌이고 직업이고 대단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 감히 타인을 평가질하고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이 정도로 화를 낸 적이 없었어서 그런가 남자친구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어있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결혼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 참는데도 정도가 있다고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모임 저 모임 발을 담그고 있는 남자친구를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저는 그 뒤로 모임을 그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도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와 남자친구를 동시에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명에게서부터 남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는지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졌다고 하네요. 저희가 모은 돈을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던 건 정말 제가 모은 돈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려던 계획이었다는 부분이라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게다가 모임에도 그 사실이 전부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사람의 배경을 보고 가려가면서 만난다는 것까지 까발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직업이 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가 제일 궁금한 사람이니 그 본성을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였겠죠. 그런 이야기가 도는 가운데 모임에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낀 건지 소문 때문에 그런 건지 어느 순간부터 모임을 도망치듯 더나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네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세상에 얼마나 멋지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기고만장해서 남 무시하는 남자친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제발 철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자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럴 때면 이불 속에 들어가 숨죽여 펑펑 울기도 하고 뒷산에 올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오늘은 한번 일기처럼 적어보려고요.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당시에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수치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결혼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고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참고했던 영화의 주인공 이름과 헷갈렸다며 울며 빌며 변명을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일주일 내내 저희 집까지 찾아오는 모습에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마저도 저렇게 진심인 사람인데 오해를 푸는 게 좋지 않겠냐 해주셔서 저도 남편을 용서하고 믿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로서 결혼식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친정 부모님 역시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신 이후로 지인분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시다며 가까운 친지들만 불러 작은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줬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작은 빌라였는데 안에는 이미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이 정도로 배려를 해주시니 저희 집에서도 결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예정보다 빠른 임신이라 놀라기는 했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지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 뒤 저의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버님네 부부와 신혼의 부부까지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서열상 제가 막내이다 보니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셔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점심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시댁 화장실에서 토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기에 저는 조심스레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누워서 쉬려는 생각이었어요. 방에 선풍기도 없고 갑갑해서 창문을 아주 살짝 열어놓고 한쪽에 누워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들어보니 신우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신우가 잘 보고 왔냐고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했고요. 남편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잘 크고 있더라며 자기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귀를 기울이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고요. 시간이 흘러 저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산이었어요. 원래도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체력이 심하게 떨어졌거든요. 결국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기절을 했고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가 조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고 모든 가족으로부터 넘치는 축하를 받았어요. 고생과 시련은 끝났고 이제 남편과 딸, 우리 셋의 행복한 인생 이막이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딸이 막 또를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워낙에 술이 약한 사람이라 회식도 잘 안 가고 친구들하고 술자리도 잘 안 갖는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무슨 일 때문인지 잔뜩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남편을 간신히 소파에 눕히고 옷을 갈아입히다가 남편의 지갑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다니나 궁금하기도 했고 별다른 뜻은 없었어요. 지갑에는 사귈 때 주었던 제 증명사진이 여전히 들어있더군요. 딸 돌잔치 때 셋이 찍은 사진으로 바꿔 끼워 놓아야겠다 싶어서 제 증명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 증명사진 뒤에 어떤 아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꼭 빼닮은 아기였지만 남편이라고 생각하기엔 요즘 사진이었어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다음날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숙취로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저에게 시조카도 못 알아보냐고 하더군요. 신우에게는 8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이라는 거예요. 신우랑 남편이 많이 닮기는 했지만 신우 아들하고 남편은 별로 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첫 조카라서 예뻐서 가지고 다녔을 뿐이라며 저더러 도대체 왜 남의 지갑을 뒤졌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혼자 씩씩거리다가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출근한다며 아침도 안 먹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황당한 저는 잠깐 넋이 나간 기분이었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고 왠지 모를 찝찝함에 남편이 버린 사진을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식구가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조카에게 문제의 그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너라는데 이런 사진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시조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처음 보는 사진이라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겼었냐고 오히려 저에게 역으로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홀랑 제 손에 있던 사진을 들고 신우한테 달려갔습니다. 고지어 부엌에 있던 신우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다가와서는 이 사진은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찾았다니까 신우는 혼잣말처럼 미쳐서를 몇 번 되뇌이더니 이건 자기 아들 사진이 맞다며 자기가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본인 아들 사진이라는데 안 준다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이 2돌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주의였기에 둘째를 갖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입양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외동으로 키우면 딸이 너무 외롭지 않겠냐는 둥, 이기적으로 자랄지도 모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저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도 모르냐면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까지 나서선 너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애 걷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며 자꾸 입양하기를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을 얼마나 볶아대는지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입양에 집착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자꾸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내가 모르는 숨겨진 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상상까지 들더군요. 결국 고민 끝에 나름의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직접 고르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마음을 정하는 걸로요. 저는 남편에게 그럼 같이 고아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키워야 되는 아이니까 제가 고르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건 또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 성씨를 따르고 자기 집안 호적에 오를 아이인 만큼 이번만큼은 며느리인 제 의견보다는 시부모님과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의 고집에 그러면 입양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다면 저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렵에 이미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입양은 없었던 걸로 하자니까 순순히 그러자고 자기도 사실은 내키지 않았다며 한 발 뺐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솔직히 안도감까지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식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딸은 쑥쑥 자랐고 어느덧 3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어요. 남편은 갑자기 출장에 잡혔다며 내일 모레 이틀 정도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모처럼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하셔서 둘이 영화라도 보러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남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신경을 쓰려고 해도 어느샌가 옷이 더럽혀져서 점점 후줄근하고 편한 복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하루는 남편이 인상을 있는 대로 찡그리면서 너랑은 둘째는 못 갖겠다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둘째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남편이 뜬금없이 둘째 이야기를 꺼내기에 제가 왜?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자로 안 보인다며 혀를 차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수치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겐 차마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속으로 참아내다가 친정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니 당신이 손녀를 봐준다고 남편이랑 모처럼 오붓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보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니 힘이 팍 셌지요. 저는 친정어머니한테 손녀 안 봐주셔도 될 것 같다며 출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더 잘된 일 아니냐며 이참에 당신이 이틀이고 3일이고 봐줄 테니 출장을 따라가 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일하는 동안엔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에는 둘이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계획 같았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을 살며시 떠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남편의 반응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지금 놀러 가냐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무슨 속편한 소리냐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장모님도 생각이 있으신 거냐면서 한숨을 팍 내쉬는데 저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사위한테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튿날 출장을 간다는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콧노래를 부르고 멋도 한껏 부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출장 가는 거 맞아? 놀러 가는 사람 같은데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자 남편은 즐거운 기분으로 일하려는데 왜 초를 치냐고 짜증스럽게 대꾸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남편이랑 말도 섞기 싫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마디 싸붙이곤 가던지 말던지 내버려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배고프다고 울 법도 한데 제대로 울지도 못하길래 손을 대보니 애가 불덩이처럼 뜨겁더라고요. 놀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맨발로 집을 나서 택시를 탔습니다. 맨발이었다는 것도 병원에 도착해서 알아챘을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산으로 낳은 딸이었기 때문에 혹시 뭐라도 잘못됐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딸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 수액을 맞추고 하니 열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그때 남편으로부터 영상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아니라 웬 남자아이가 화면에 나타나더군요. 황당해서 넌 누구냐고 물으니 아이도 놀랐는지 아빠를 외치더라고요. 곧 이어 안 익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며 아이에게 대꾸를 해주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금방이라도 핸드폰을 놓칠 것만 같았고 그 순간 어떤 여자가 제 남편에게 자기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곧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떴고 남편은 정말 크게 놀란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0분 정도 흘렀을까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도저히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출장으로 집을 비울 거라던 남편은 이튿날 아침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보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에게 지금 무엇을 물어본들 정직하게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을 한번 힐끗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애걸복걸을 하며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 하길래 당신 애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거기에 따라서 내 결론도 달라진다고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1년 전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댁에서 워낙에 그 여자를 탐탁지 않아 해서 결국 혼인신고도 못한 상태로 살다가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당시 여자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여자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며칠 전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게 되었답니다. 여자는 그때 아이를 데리고 나와 남편에게 당신 아이라고 말을 했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었기에 친자검사까지 했고 그 결과는 99.99% 일치였다고 했어요. 남편은 점점 차분한 목소리로 평정을 되찾아가며 저에게 하나씩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재혼을 하고 싶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이를 키웠으니 그 시간만큼 이번엔 남편더러 아이를 키우라고 했다는군요. 저를 설득해서 입양을 해볼까도 했지만 그건 차마 저한테 못할 짓인 것 같았고 그 와중에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남자아이가 하도 아빠 보고 싶다고 타령을 해서 이번에도 내려갔던 거라면서 오해하지 말랍니다.
그 여자와는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요. 저는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랬다면 제가 자기와 결혼했겠냐면서 저를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사실 남편의 말에 거짓이 있든 없든 더 이상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당신 말고 시댁 식구들 모두 이 일을 알고 있냐고 물으니 묵묵부답이더군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바보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울분을 토하니 다들 저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원한다면 다신 그 여자도 아이도 만나지 않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당분간 친정에 머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가 친정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악을 써가면서 화를 낼 수 있었네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을 내려놓고 바로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쪽에 일 잘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저와 상담을 진행해 주신 변호사께서 이건 남편이 고의로 속였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도 가져오자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친구나 가족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잘 지우는 편이 아니에요. 핸드폰을 뒤져보니 사귈 때부터 자기가 혼자임을 강조한 남편의 문자 메시지부터 그 여자랑 주고받은 아들에 대한 양육 이야기까지 증거가 수두룩 빽빽이더군요. 덕분에 6개월 만에 남편과의 악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딸에 대한 양육비와 별개로 위자료도 2,500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혼인 후에 출생아가 된 점은 가슴에 사무칠 만큼 속상했지만 딸도 언젠가는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지금도 미안하다고 종종 사과의 뜻을 담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곤 합니다. 자기에게 영원한 사랑은 저 하나뿐이라면서 언제든 용서가 되면 돌아와 달라고요.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마자 그 여자랑 알콩달콩 두 집 살림 해가며 지내놓고는 거짓말을 하려거든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처음부터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제게 접근했으면서 결혼하고 나서 그 애까지 키워달라면 제가 좋다구나 키워줄 거라 생각했냐고.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고 당신이고 내 눈앞에서 머리채를 다 뽑아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정도에서 끝내주는 걸 고마워하라고 한마디 했어요. 우리 딸아이 양육비 하루라도 늦게 보내주기만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울음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그 입을 다물더군요. 나는 그 여자랑 다를 거라고 내 배불러 낳은 자식 당신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친부에 대해서 궁금하다 물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저를 속여놓고선 이제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달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지 않을까 싶네요. 입양하자는 말을 꺼냈을 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지만 검은 머리 짐승은 아이가 아니라 남편, 그리고 그 사실을 속인 시댁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다 쏟아냈으니 속이라도 조금 후련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우 때문에 졸지의 시댁과 연끈은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예요. 이후로 한 1년간 가깝게 지내다가 남편은 군대에 갔고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후로는 한동안 연락이 닿질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남편이 제 소식을 수소문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저만 괜찮으면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겠냐 묻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저도 종종 남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연락이 닿은 남편은 어느새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이후로 매일같이 남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사와 저희 병원이 멀지 않다 보니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 그런 약속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솔직히 한동안은 남편이 귀찮기도 했는데 남편은 눈치도 없는 사람 마냥 거의 반년을 한결같이 들이대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결국 제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저희는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2년의 연애 끝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지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한창 연애 중이던 시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식당을 접으셨지요. 남편 말로는 노후 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다 했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엔 언젠가는 시댁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식당을 접으신 이후 지금은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그달그달 생활하고 계세요.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도 한 명 있는데 신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솔직히 저는 저희 신우만큼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신우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하나는 참 예쁘장하거든요. 남편 말로는 손을 좀 봐서 그런 거라지만 원래도 예뻤으니 성형을 해서 더 예뻐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도 자기가 예쁜 걸 알아서인지 그 예쁜 얼굴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무슨 연예인을 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신우가 말하기를 자기 얼굴 정도면 차비만 들고 다녀도 밥 먹고 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대요. 아무튼 신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지 뭔가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재주라고 해야 하나 곧잘 주변 남자들한테 명품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걸 선물 받아 와서는 그걸 팔아서 생활비는 충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을 벌리는 듯 했고요. 솔직히 신우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니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었겠지만 옆에서 보고 있자니 참으로 딱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가족 중 누구 한 명 제대로 신우한테 정신 차리고 살라 소리를 안 하는 게요. 그렇다고 올케인 제가 그 말을 대신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쌍한 인생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끊고 살려고 했네요. 그런데 공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하루는 뜬금없이 신우가 시집을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벌써 밖에서 한번 만나봤다는데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랍니다. 사업을 하는 남잔데 듣자 하니 남자 쪽 부모도 꽤나 돈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자기 여동생이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꼬셨는지 재주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신우를 질투했냐고 물으신다면 전혀요. 오히려 진심으로 잘됐다. 이참에 어머님 아버님도 한시름 놓으시겠다고만 생각했네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가 남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술에 떡이 되게 취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무 힘들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철딱선이 없는 아가씨인 건 알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주정을 부릴 정도면 어지간히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싶어서 일단 남편이랑 같이 신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남자랑 처음 만나게 된 게 술자리인데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디 여대를 나와서 지금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그랬답니다. 알고 보니 대충 제가 했던 대학 이야기나 직장생활 이야기에 자기 멋대로 살을 붙여서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남자 부모를 만나고 왔는데 그 부모도 대학이나 직장을 또 물어보더랍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돈은 얼마나 모아뒀는지 그런 것도요. 자기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달리 해줄 말도 없고 그저 신우가 딱하고 큰일 났다 싶었지요. 신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시 기억 하나가 떠오르는데 사실 저도 남편과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축하만 받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사위감인 제 남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돈 될 사람들이 영 별로라며 아들 하나 대기업 다닌다고 목에 힘주는 꼴이 기가 차신다고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했던 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친정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지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에 부모가 뭐 도와줄 게 있냐며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받을 건 받아야겠다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예단을 요구하셨고요. 당연히 저희 친정에선 난리가 났고 급기야 남편을 불러다 이 결혼은 허락 못한다 하셨습니다.
저도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할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었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 길로 저를 데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가 아들 팔아 장사하냐고 덤비더라고요. 저 없으면 자기도 살 이유가 없다면서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하시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제 경우 병원이라는 데가 웬만하면 잘릴 일이 없어요. 게다가 친정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면 제가 손해면 손해지 절대로 남편이 손해보는 결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남편이 나서면서 양가 어른들도 한풀 꺾이셨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솔직히 신우가 자기가 한 거짓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헤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얼마 전 신우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답니다. 신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알아봤는데 일단씩만 올리고 나면 학벌이나 직장 속인 걸로는 이혼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래요. 솔직히 이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신우가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신우의 결혼에 관해서는 실오라기 하나 얽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내버려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신우의 상견례 날 신우가 저더러 같이 나가달랍니다. 학교나 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가 말실수라도 하면 어쩌냐고 저더러 옆에 있어달래요. 저는 그건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공범이 되는 건데 제가 아가씨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까지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만 그걸 도와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 시부모님한테 정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신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간다는데 신보가 고약하다는 둥, 질투하냐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어머님이 저더런 네 친동생이었어도 그랬겠냐 하시는데 제 친동생이었으면 진작에 머리털 다 잡아 뽑아놨을 거라고 받아치고 나서야 잠잠해졌지요. 이후로 신우의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나설 자리도 아니고 하니 식을 올리기로 하면 청첩장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참석해서 축하나 해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자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직원들에 한해서 소개로 오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60%의 병원비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전에 어머님도 한번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하셨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병원 너무 비싸다며 그 혜택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해서 할인받자고 병원을 옮기실 줄은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일단 제 이름으로 할인 좀 해달랍니다. 자기는 지금 지방이라서 병원에 쫓아와 볼 수도 없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2번의 혜택 중 이미 한 번은 연초에 쓴 상태였고 남은 한 번은 저희 이모가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복잡한 치과 치료라서 돈이 많이 들기도 했고 그런 걸 떠나서 진작부터 이모한테 쓰게 해드린다고 약속해 놓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신우한테도 알아듣게끔 상황 설명을 했지만 신우는 막무가내였어요. 자기가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개망신 당하기를 바라냐면서 저도 신우의 그런 태도에 화가 많이 났고 결국 개망신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 내 입장에선 이모랑 한 약속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 들어줄 수가 없다고 칼같이 선을 그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가씨 거짓말에는 조금도 얽히기 싫으니 와서 아가씨가 직접 해결을 하던지 하라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남자 쪽 어머니란 분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했다며 신우를 통해 알려오길 병원에 백내장 수술하러 온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했고 사실은 신우가 진짜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다대요. 그뿐만 아니라 신우가 나왔다고 한 대학교에 가서 졸업생 이름에 신우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왔다고요. 여기까지 듣는데 저는 솔직히 소름이 다 끼치던걸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내 뒷조사를 하고 다녔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그쪽에다 대고 왜 내 뒷조사를 하고 다녔냐고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우가 벌려놓은 거짓말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신우 머리채 안 잡은 게 용하다 싶대요. 이 일로 저는 또다시 시부모님한테 정말 욕을 있는 대로 들었습니다. 애시당초 신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게 마치 제가 신우한테 질투를 해서 협조를 안 해줘서 신우가 파혼당했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자 남편이 또 한 번 나서서는 어머님더러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소리를 지르대요. 딸이냐고 하나 있는 거 단속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집 못 가는 걸 누구 탓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자기도 전부 다 포기라고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실망이고 신우도 동생만 아니면 욕을 퍼부어 주고 싶다며 다들 정신 차릴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줘서 고맙기도 했고 끼어들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실 땐 언제고 어머님이 한번 만나자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하신다는 소리가 저희 친정의 이야기에서 어디 격리 자리라도 하나 소개해주면 안 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신우한테 돈 관리를 맡기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지 않냐고 되물었네요. 이후로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왕래는 없습니다. 가끔 신우가 죽는 소리 하느라 남편한테 전화는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단호한 태도를 제 눈으로 벌써 2번이나 봐서 그런지 별 걱정은 안 되네요. 앞으로도 남편만 믿으면서 살